자, 스트링 클래스에 getBytes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이트 배열로 변환하는 건데 앞에서 요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요 생성자 할 때 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바이트라는 배열에 요런 것처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값을 요 바이트 배열에 이렇게 차곡차곡 집어넣은 다음에 이 입력받은 바이트 배열의 값을 스트링 값으로 이렇게 바이트 배열 값을 스트링 값으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 있었죠. 이제 생성자에서 사용했는데 요 get bytes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이 있으면 여기 문자열이 있으면 get bytes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기본 문자 셋으로 인코딩된 바이트 배열을 얻기 할 때는 이게 이제 명령 형식이고 우리가 뭐 스트링 객체라고 얘기하는 문자열 있죠. 문자열 get byte S자로 끝나죠. 하게 되면 리턴되는 것은 배열로 리턴되는데 어떤 배열이냐면 요 문자열을 다 쪼개 가지고요. 바이트 단위로 담을 수 있는 코드로 다 바꾼 다음에 바이트 배열로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자 셋은 기본 이제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되어 있는 문자 셋으로 인코딩이 돼서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지고요. 코드가 만들어지고 자, 특정 문자 셋으로 인코딩된 바이트 배열 얻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위에 여기 요 형식에 보면 get bytes만 하면 기본 문자 셋을 쓴다고 되어 있죠. 시스템에 지정되어 있는 기본 문자 쓰는데 내가 특정한 문자 셋으로 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문자열 다운표 안에다가 EUC-KR 혹은 UTF-8 이런 식으로 요 코드를 이렇게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쪽은 거의 이제 자바는 애플리케이션 쪽 영역이 글쎄요. 이것만 이제 작업하는 게 많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웹 프로그램 쪽에서 다 이제 자바 JSP 해서 연동해서 많이 쓰거든요. 실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우리가 UTF 파일 형태로 다 씁니다. 우리 JSP 이제 교재 쪽으로 들어가서 JSP 쪽 보시면 다 UTF 파일 씁니다. 그러니까 과도기 쪽으로 EUC-KR로 쓰긴 썼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과도기 할 때는 EUC-KR도 쓰고 UTF-8도 쓰고 해가지고 막 중간에 코드 깨지고 난리 나고 막 난리 나는 것보다 머리 아프죠. 인코딩 디코딩 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뭐 잘못하면 막 화면에 이상한 막 외계 문자들이 막 쏟아지고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DB에서도 이 캐릭터 셋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것도 세팅 잘 또 못해가지고 여기서 꼬이고 저기서 꼬이고 막 두 번 세 번 꼬이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되게 조금 프로그램 할 때 조금 번거롭고 귀찮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통 정리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좋죠. 불과 수년 전에는 그런 걸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은 교통 정리가 다 됐어요. 표준화, 웹 표준, 그다음에 코드도 UTF-8 쓰는 걸로 지금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도 해야 되고 저 코드도 할 필요 없고 하나만 딱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밑에 getBytes의 매개 변수 값으로 요 이제 문자 셋 이름을 이제 문자열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EUC-KR, 뭐 UTF-8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요 문자 셋 타입으로 인코딩을 해서 바이트 배열로 만들어 줍니다. 무엇을? 요 앞에 있는 문자열을 스트링 객체죠. 자, 이때 인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인셉션은 getBytes라는 메소드 실행할 때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할 때 여러분 이제 API 탁 이렇게 옆에 하나 띄워두고요. 자, 스트링 지금 하는데 지금 getBytes라는 걸 쓰죠. 그러면 알파벳 형태로 알파벳 순서로 지금 메소드가 되어 있으니까 자, getBytes 여기 있네요, 그죠? getBytes, 그죠? getBytes가 있고 요 getBytes에 여기 이제 인코딩 할 문자 셋을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리턴 값은 예, 바이트 타입 이제 배열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자, API 쪽도 보셨고, 아, API 보면서 여기 이제 예외, 예, get bytes 이게 눌러서 들어갔을 때 일단은 그 요 캐릭터 셋을 명시해주는 요 get bytes 메소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 설명에 여기 이제 해당 이제 요 캐릭터 셋을 주게 되면 뭐 요 캐릭터 셋 타입으로 예, 인코딩 된다는 그런 설명은 있는데 이게 설명이 여러 군데로 또 분산돼 있네. 잠시만요. 예, 요 위에 건가? get bytes. 예. 기본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get bytes 쓰는데 여기 이제 캐릭터 셋 네임을 이렇게 이제 주게 돼 있죠. 그런데 요때 이제 발생하는 예외가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get bytes 사용해서 내가 인코딩 타입을 문자 셋을 이제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럴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 이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요거 이제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우리가 이제 API 보실 때 이런 걸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놔야 소스 코드 예제 볼 때 얘가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디코딩은 인코딩 반대죠. 그러니까 부호화라고 해서 우리가 그 코드로 우리가 이제 암호화 할 때는 인코딩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암호화된 것을 다시 이제 원 상태대로 네, 복귀시킬 때는 이제 디코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디코딩은 여기 보면 new string 생성자 앞에서 했던 거죠. 했을 때 요 바이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인코딩 된 타입 있죠. 타입을 뒤에다가 스트링 타입의 캐릭터 셋 네임을 뒤에 넣어주면 된다. 그러면 요 바이트 배열에 있는 값 인코딩 돼 있는 요 타입을 참조해서 스트링으로 다시 디코딩을 해준다. 복원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우리 그 암호라는 게 암호는 다 이해하시죠? 암호화. 그러니까 그 뭐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어떤 메시지 보낼 때 암호화해서 보내죠. 예, 암호에서 이렇게 적군들이 이렇게 그 암호를 막 풀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 대화를 하면 어느 위치에 어느 위치로 이동해 하면 거기에다 미사일 날려버리면 다 전문해 버립니다.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암호로 예,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암호를 풀려면 그 암호 풀 수 있는 그런 또 코드표가 있죠. 그걸로 또 이제 막 연산해가지고 원래 메시지를 또 뽑아냅니다. 그게 이제 그 역암호화죠. 그러니까 디코딩 하는 거죠. 디코딩. 암호화하는 거를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암호로 만드는 거. 예. 근데 그 암호는 우리가 못 읽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메시지로 원래대로 복귀시키는 거, 복원시키는 게 이제 디코딩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게 인코딩. 예. 원래 문자열을 이런 EUCKR이나 UTF-8 인코딩으로 배열로 만들면 이거를 이제 원상 원래 스트링으로 만들 때는 예, 디코딩 할 때 이렇게 이제 자 인코딩 할 때 사용한 문자 셋을 이렇게 뒤에 넣어주고 디코딩 할 때 요 문자 셋을 이제 참고해서 예, 디코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자열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오브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자열 내의 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열 내의 검색. 어떤 문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문자열을 입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특정 문자열을 그 문자열 내에서 찾고자 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 혹은 문자를 찾고자 할 때. 그래서 문자열 찾기라고 되어 있죠. 제목은 인덱스 오버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매개 값으로 주어진 문자열이 시작되는 인덱스를 리턴한다. 자, 요거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글자를 문자를 내에서 찾았을 때 해당 찾은 그 위치 인덱스 값을 리턴한다. 그런 뜻이고요. 자, 주어진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빼기 1, 마이너스 1을 리턴한다. 못 찾았을 때. 찾았을 때는 그 찾은 위치 인덱스 값을 리턴하고요. 문자열 내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았으면 마이너스 1 값을 리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 옆에 코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서브젝트 안에 이 문자열이 들어있죠. 그러면서 요 서브젝트 점 인덱스 오브 해서 자, 요 서브젝트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냐, 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자바 프로그래밍 안에 프로그래밍이 들어있죠. 당연히 이제 들어있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그죠. 이걸 이제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주 긴 어떤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검색어를 탁 넣으면 그 검색어가 그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뭐 체크할 때 이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이 글자가 프로그래밍 똑같이 글자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에 보면 푸자가 3번 인덱스 위치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프로그래밍이라는 요 찾고자 하는 문자열이 자바 프로그래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 찾았다 그죠? 그러면 푸자 시작하는 위치 인덱스 값을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인덱스 인덱스 오브 실행했을 때 요 프로그래밍을 찾았을 때 인덱스에는 3이라는 요 인덱스 값이 그죠?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열이 시작되는 인덱스 값 3이 리턴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행 코드가 달리 사용된다. 달리할 때 사용된다. 그래서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A를 실행하고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B를 실행하라 뭐 이런 이제 조건문 같은 거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문자열 길이 랭스 메소드는 뭐 이미 이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스트링 객체 점 랭스 붙여가지고요. 랭스 메소드 실행하면 요 문자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열의 개수 길이 그죠? 글자 개수가 리턴이 됩니다. 인티지 타입으로. 자, 이때 이제 공백도 하나의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띄우고 프로그래밍 하면 7자가 아니라 요 자바 띄우고 스페이스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한자로 칩니다. 2개가 들어치고. 그래서 문자열 길이를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스트링 메소드 중에 리플레이스 치환하는 그러니까 바꿔치기 하는 그러니까 값을 변경하는 그런 이제 메소드입니다. 리플레이스. 여기서는 이제 대치라고 됐죠. 대치. 원래 있던 것을 다른 값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메소드입니다. 첫 번째 매개값이 문자열을 찾음. 다음에 두 번째 매개값이 문자열로 대치한다 돼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요 올드 스트링이라는 변수에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문자를 넣어놓고요.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한글로 자바 되어 있는 이 글자를 영문 자바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드 스트링 점 리플레이스 치환하라는 거죠. 뭘? 자바라는 따옴표 안에 찾고자 하는 치환하고자 하는 글자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한글로 자바를 찾아서 이 글자를 뭘로 바꿔라? 두 번째 매개 값인 영문 자바로 JAVA로 치환해라 바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한글 자바가 들어있는 부분을 영문 자바로 다 글자를 바꿔준다는 거죠. 바꿔서 이제 새로운 문자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처음에 이제 요 첫 번째 줄에서 스트링 올드 str은 자바 프로그래밍 하면 힙 영역에 요 올드 str 스택 그 참조 변수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여기 자바 프로그래밍이란 힘영역의 객체 스트링 객체를 참조하겠죠. 그런데 이제 요걸 가지고 자 new string에 old str.replace java 영문으로 또 java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이제 그 old str 여기 가리키는 요 객체에 한글 자바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포함되어 있으면 요 위치에 한글 자바 위치에 영문 자바로 바꿔치기 하죠. 바꾼 다음에 새로운 객체를 만듭니다. 새로운 객체. 그래서 한글 자바가 영문 자바로 바뀌어 있는 새로운 객체. 그죠? 자바 프로그래밍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객체의 참조 변수 값을 new str에 이렇게 대입을 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메소드가 서브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열 추출하는 거.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 잘라내기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긴 문자열이 있으면요.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값만 싹 뽑아내서 추출을 할 수 있는 잘라내기 해서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잘라내고 가져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이제 메소드가 서브스트링입니다. 자, 그래서 서브스트링 요 형식에 보면 메소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begin 인덱스고 두 번째가 end 인덱스죠. 그래서 문자열이 스트링 객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첫 번째 글자가 0번 인덱스로 이렇게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지금 이게 주민번호겠네요, 그죠? 주민번호고 요거 앞자리 6자리 하이픈 뒷자리 7자리 여기 돼 있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부 문자열 전체 문자열에서 일부 문자열을 추출해서 리턴해 주는 그런 이제 메소드가 서브스트링입니다. 근데 매개 변수 값을 하나만 줄 수도 있고 두 개를 줄 수가 있는데 하나만 주는 거는 내가 추출할 문자가 어느 위치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시작 위치만 주고요. 시작 위치만 주고 끝 위치는 안 주는 거죠. 그럼 끝 위치를 주지 않으면 문자열의 마지막까지 추출한다는 거죠.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서브스트링 3 주면 0, 1, 2, 3 3번 인덱스 위치부터 해서 요 13번 인덱스까지 전체 다 마지막 인덱스까지 다 추출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제 그 주민번호에서 여기 이제 1, 2, 3 뒷번호 요 1, 2, 3 요거를 내가 추출하고 싶다 하면 여기 이제 begin 인덱스와 end 인덱스를 이제 사용해서 추출을 하시면 되겠죠. begin 인덱스는 이제 7로 주면 되고 그죠? 이제 서브스트링 여기서 0,6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0,6 돼 있는데 0 첫 번째부터 해서 요 SSN에 0부터 해서 6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0, 1, 2, 3, 4, 5, 6 돼 있는데 이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요게 조금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 요 end 인덱스 값은요. 요 end 인덱스 빼기 1로 다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nd 인덱스 6을 주면 5 인덱스까지. 그래서 여기서 0,6 돼 있으면 0번 인덱스부터 6까지가 아니라 6 빼기 1 하면 5가 되죠. 6 빼기 1.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헷갈리는데 그 우리 그 메소드 이렇게 보다 보면 6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0에서 6까지 요 하이픈까지 포함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이렇게 end 인덱스 값을 6을 주면 요 6 빼기 1 요 end 인덱스 앞까지만 추출해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이제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것도 end 인덱스가 우리가 6을 주게 되면 요 이제 6 빼기 1 해서 5까지 바로 앞까지 전까지 이렇게 추출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econd num이라고 해서요. 값을 하나만 주는 것은 begin 인덱스만 주는 거기 때문에 7이라고 주면 요 7이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시작만 줬기 때문에 끝은 뭐다? 문자열 마지막까지. 그래서 문자열 마지막까지 뒷번호 다 가져오고 싶다 하면 7만 주시면 되겠죠. 7부터 13까지 다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턴되는 값은 스트링 값으로 다 이렇게 리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잘라내기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열 추출하는 잘라내서 특정 위치의 값을 문자열로 추출해서 가져오는 자 그런 이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로 케이스하고 투 어퍼 케이스는 대소문자 변환하는 거고요. 새로운 스트링 객체로 바꿔서 이렇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자바 프로그래밍 여기 이제 첫 번째 요 힘 영역의 객체죠. 이렇게 이제 대문자 소문자 섞여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리지널이라는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고 오리지널 점 to 로어 케이스에서 소문자로 변환을 시키면 여기 들어있는 모든 글자들이 소문자로 다 바뀌어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로어 케이스라는 참조 변수에 또 저장하고 오리지널 점 to 어퍼 케이스 하면 오리지널이 가리키고 있는 여기 값들을 영문자들을 알파벳을 다 대문자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자바 프로그래밍 바꿔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주고 요걸 지금 어퍼 케이스라는 참조 변수에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투어로 케이스는 자, 영문 소문자로 변환, 투 어퍼 케이스는 영문 대문자로 변환. 그러니까 요런 거 쓰는 거는 보통 어디서 쓰냐면 회원 이제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아이디로 가입하거나 패스워드 가입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오류를 많이 범하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한쪽으로 뭐 대문자로 변환하든지 소문자로 한쪽으로 다 변환해서 이걸 이제 비교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이 투 로어 케이스나 투 어퍼 케이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 메소드 그 다음에 트림이라는 공백 제거하는 메소드인데 이렇게 이제 스트링이 있으면 스트링 앞에 문자열 앞에 불필요하게 공백이 들어가 있다든지 문자열이 뒤쪽에 불필요하게 그 공백이 들어가 있다든지 할 때 문자열 앞과 뒤에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있죠. 끝 부분 뒤에 문자가 있으면 요 문자 마지막 문자의 뒷부분 첫 번째 문자의 앞부분입니다.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공백 부분을 없애주는 거예요. 잘라버립니다.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주의할 게 자, 공백을 잘라낸다, 없앤다고 되어 있지만 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있는 공백은 잘라내기를 못해요. 요 트림이라는 메소드는 첫 번째 글자 앞쪽에 있는 공백과 마지막 글자의 뒤에 있는 공백만 제거를 합니다. 트림이라는 메소드는 공백을 앞뒤 공백만 제거할 수 있다. 문자의 앞뒤 공백만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old str에 자바 프로그래밍 공백 앞뒤에 넣어놓고요. 트림 메소드를 실행해서 스트링을 리턴을 받으면 원래는 요 old str 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앞뒤에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트림을 실행해서 새로운 이제 스트링 객체를 만들면 자바의 자자 앞에 공백이 없어지고 프로그래밍 민자 뒤에 공백이 없어져서 이렇게 공백이 없는 문자열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참조 변수에 이렇게 할당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트링 클래스의 valueof라는 메소드인데요. valueof는 우리 이제 앞에서 기본 자료형 있죠? 기본 자료형 값을 스트링 값으로 바꾸고자 할 때, 그러니까 따옴표가 없는 자료형이죠. 큰 따옴표가 없는 자료형을 큰 따옴표가 있는 자료형 값으로 바꿀 때, 스트링 타입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valueof라는 메소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불리언, 차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 더블 타입, 플롯 타입 다 요 valueof를 쓰게 되면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이 돼서 큰 따옴표가 앞뒤에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요 값에 바뀌어서 문자열로 리턴이 됩니다. 자, 뒤에 뭐 더 나오는 스트링하고 관련된 또 클래스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예, 요 클래스 예 메소드 까지 일단 설명드렸습니다.